네, 정치 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장관이 야당이 의혹 제기를 멈추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면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이게 싸움거리가 되고 뭐 특정인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묻지 마라는 식으로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제대로 온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가급적 빨리 모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저기 토를 달고 이걸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을 여야를 떠나서 그 부분을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양평 현지까지 가서 주민들한테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백지화했던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위 이제 하루 종일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벌어졌고 그 이제 연장선에서 양평 현지에 방문을 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가 시작됐던 백지화라고 하는 입장을 사실상 잠정 보류였던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쟁의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성과 동력이 상실됐다고 그 당시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쟁에 좀 그 그늘들이 좀 거쳐지면, 그리고 그림자가 좀 해소가 되면 다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아직도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새로운 논의와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새로운 그 잠정안이 만들어지고 확정이 되면 양평 고속도로는 예정대로 하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오늘 가서 정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박수현 수석님, 예. 원 장관의 재추진 의지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할 앞길에 잔뜩 쌓여 있다. 이 오물을 치워야 길을 닦을 수 있다는데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를 뭐 김건희 로드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을 사과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 장관은 지금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무위원 장관이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하고 충격요법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번에는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오문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장관의 이러한 태도가 이 문제를 더욱더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없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것을 사과하면 백지화를 처리하겠다, 재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뭐 사실상 보류였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백지화 선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지화 선언은 중요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재정법 제5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국가재정법 제50조는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서 이렇게 되는 때는 중앙관서의 장,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 본인이죠. 네.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데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국가재정법 50조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도로법 제5조,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뭐 시간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실정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게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사과하면 백지화를 처리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위법 상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고발당합니다. 예. 네, 자 김근식 실장님, 원희룡 장관이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멈추고 또 사과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가 봐도 뭐 사과할 네. 가능성이 높지 않죠. 민주당이 뭐 사과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박수현 수석 말씀하신 대로 이 이른바 논란이 됐던 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처음 생겨난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이게 고속도로를 낸 것이 노선을 변경했는데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대통령 처가의 땅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다는 게 이제 의혹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온데간데 없고 그 부분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걸로 다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는 어제 국토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왜 백지화를 시키면서 화를 내느냐라고 따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전혀 본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제기했던 정말 고속도로 김건희 처가 게이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으면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으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법과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이었구나라고 납득이 되면 그 부분은 정리를 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딴 데로 옮겨와가지고 왜 버럭버럭 백지화를 합니까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백지화란 말을 섣불리 꺼낸 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때 백지화를 발표했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 안 하겠다. 민주당이 정권 작업해라.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가 볼 때 원희룡 장관으로서도 적절한 단어 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래 시작했던 처가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지화를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공세를 부리고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하는 국책 사업을 취소를 공식 결정하면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취소를 하면. 그러나 지금 백지화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잖아요. 아까 잠정보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비슷한 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우리 박수현 수석이 너 요즘에 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다녀? 너 뭐 사기치고 다닌다며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사실이 전혀 아닌데 그럼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 박수석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면 대충 뭐 근데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저는 그래서 물론 화낸 거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 안 내는 게 좋고 그런 단어를 안 쓰는 게 좋다는 것까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 제기했던 거 김근식이도 사기치고 다닌다며 이야기는 사과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을 왜 꼭 제 예를 들어서 우리 편한 사이니까 제가 예를 들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문제를 처음부터 뭐 김건희 여사 무슨 게이트 이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질문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양평군이 국토부에 의견을 냈어요. 냈는데 앵커께서도 보십시오. 어떤 노선을 선택해야 맞습니까? 자, 1안은 경제성, 타당성, 주민 편리성을 모두 확보한 안이다. 이런 1번이 있어요. 2번. 그 어렵다고 하는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하고 사업비가 증액된다가 2번입니다. 그다음 3번. 이것은 교량을 건설해야 하고 IC 연계가 어렵다.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경제성, 타당성, 주민 편리성이 모두 확보된 안이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 아닙니까? 이것이 양평군이 국토부에 낸 안인데 갑자기 2017년부터 21년까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쭉 유지돼 왔던 이 정답의 이 안이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갑자기 이 문제가 정답이 아닌 2번 그 어려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되고 사업비가 증액한다고 하는 이 2번으로 왜 정답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 체크가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그렇게 된 건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네?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함께 나온 얘기죠. 아까 원희룡 장관도 묻지마식 의혹자 이런 표현을 하던데 아니 야당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묻지도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직 이 문제는 이것이 김건희 로드니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이 갑자기 비상식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제 국토위 간담회를 했지만 이 문제는 지금 분명하게 추가로 요구된 자료들도 있고요. 그 자료들을 다 보고 나서 더 해야 되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 용역업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간담회 부르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을 거예요. 왜 반대했냐? 지금 용역업체가 이렇게 장관이 백지화까지 선언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용역업체는 국토부의 발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국토부가 원하는 답을 하지 다른 답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뭐냐면
와서 위증을 할 경우에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는 그런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부르겠다는 것이지 어제가 아무 의무가 없는 그런 곳에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따져보자. 이런 것이지 아직 이 문제의 어떤 실체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닌데 마치 민주당에서 한 것을 괴담으로 결론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급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국토위 상황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원희룡 장관과 여야 각 당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자, 원 장관, 어제 국토위에서도 이번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당에 선동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분별한 의혹만 재생산을 하지 그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팩트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설명을 하면 들으려 하지 않고 설명 안 했다고 그러고요. 꼭 인디안식 기우제처럼 새로운 팩트 하나 나올 때까지 계속 무분별한 어떤 의혹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 7월 6일 백지화 선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또 이해를 할 만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 왜냐하면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네, 그러나 민주당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원희룡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장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을 거짓 선동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 정치 스티커부터 좀 퍼포먼스만 하고 떼십시오. 계신 그러면 거예요. 국민들 아니,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이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한 용역인지 아니면 정말로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서 확인해 보자. 아 이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도 그걸 바랍니다. 주세요. 이게 뭡니까 근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 9월 1일 보고서에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아니, 아니 법 제가 위반이라면서. 기탑이라는 게 5가지 법 위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자료 달라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건드린다고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건드린다고 주시면 했고. 되지. 이건 도대체 뭐냐, 장관님 이게? 무슨 이거 얘기를 뭡니까, 하시는 이게? 겁니까? 그리고 아니, 5가지 법 이러니까 위반요? 제 생각엔 그게 뭡니까? 거짓말하시는 건 장관이 법 위반했으면 장관님이고요. 탄핵해야죠. 선동하고 있는 거는 장관님입니다. 장관이 백지화가 선동이죠. 장관이 5가지나 저희가 제가 법을 지금 위반했으면 탄핵해야죠. 아니 정말로 제가 뭘 선동하고 있어요? 다리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게 장관님입니까 접니까? 장관은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장관은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네, 장철민 의원이 뭐 여기도 가끔 나오시는데 저렇게 화내는 거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화를 많이 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이 뭐 이재명 그다음에 이해찬을 뒤에 이제 경칭을 안 붙이고 했던 것 그건 뭐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철민 의원이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낼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수현 수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토부 입장이나 우리 국민의 입장은 모든 걸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홈페이지 가보시면 지난 7년 동안의 모든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요. 저도 그걸 다 일일이 다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민주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자료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면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제가 아까 용도 3위로 끝나고 태산명동에 서일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저기 아까 지금 장철민 의원도 이 티켓을 걸어놨잖아요. 김건희 처가 게이트라고 규정을 딱 해놓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설명된 거나 공개된 거나 뭐 폭로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논점이 옮겨갑니다. 야, 고속도로 처가 게이트라고 이재명 대표가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은 당군 일의 최대 이권 카르텔이라고 일단 규정을 했고 TFT를 만들어서 막 양평 가서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옮긴 게 뭐니까 그럼 왜 바꿨는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왜 바꿨는데 하니까 이건 용역업체가 바뀌었다고 지금 민주당은 주장하는 거고 용역업체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용역업체를 불러야죠. 왜 안 부릅니까? 저는 정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야, 노선 틀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장관이 나와서 노선 틀어 했습니까? 아니죠. 하다못해 국토부의 도로국장이라도 나와서 뭐 노선 틀었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역업체가 했다는 겁니다. 용역업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틉니까? 용역업체도 나중에 나와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양평군의 도로국장이 했대요. 양평군의 도로국장이. 이렇게까지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했던 문제의 본질이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짓 공세로 드러나니까 계속 옮겨가면서 왜 공개 안 하냐, 왜 설명 안 하냐, 이걸 더 내놔라, 왜 화를 내느냐, 논점을 옮겨가면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원희룡 장관이 저기서 경칭을 생략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 저는 답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철민 의원이 저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자료 요구해서 자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런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자료를 좀 줬으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봤으면. 네. 자, 저 김근식 교수님,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를 안 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장철민 의원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민주당에 대한 조롱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중요한 간담회 가면서 자료를 안 읽어봤을 거라고 하는 추측은 교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건 주관적인 것이죠. 납득이 안 돼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용역업체가 그랬다, 뭐 도로국장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꾸로예요. 처음에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선 변경을 누가 제안했느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장관이. 처음에는 양평 주민이 요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그다음에는 양평 군청이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용역업체가 제안했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은 국토부예요. 국토부 장관이고.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좀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작은 예지만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이 문제의 논란을 자꾸 키우는 것은 국토부 이 해명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마 그런 선산을 개발하겠느냐 이게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드러났어요? 29필지 중에 선산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도로 부지, 창고 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목 변경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부동산 개발의 절차적인 어떤 수순들을 밟은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관이 그렇게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아예 그 선산인데 그거를 설마 그걸 개발하겠습니까? 이렇게 야당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달라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 문제를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다 바뀌어왔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만 해도 그래요. 지금 김 교수님은 국토부가 7년간 자료를 다 올렸으니까 다 보면 명명백백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명명백백하죠. 그러나 저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도 일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누락이 이런 어떤 저 출력한 거 몇 장이 누락된 게 아니라 파일을 올렸는데 그 파일은 올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가게 돼 있지 중간에 어떻게 빠집니까?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고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된 거냐고 야당은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의원님 이름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 아주 국토부 차관 출신 아닙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그분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각 부처 간에 주고받은 주체 간에 주고받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하면 되지 왜 그것을 공개 안 하냐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도 지적을 하면 그 자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다. 이 문제는 아직 결론 내지 말고요. 이 문제는 뭐 국정조사가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제 간담회를 가지고 야당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는 것은 빠르다. 어제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 검토해보고 그런 대화들을 더 이어나가서 그 뒤에 결론을 내야지 민주당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괴담이라고 결론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 오히려 시간을 더 더디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대통령 처가 게이트라는 것이 입증이 되려면 누군가 권력이 외압을 작동을 해서 노선을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나와야 되고 그런 의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장관 처음에는 대통령이 비틀었을 것이다. 장관이 했을 것이다. 뭐 용역업체가 했다. 뭐 이렇게 옮겨갔다는 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아니니까 그럼 누가 했겠지로 계속 의혹을 옮겨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물타기가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장관이 말을 자꾸 바꾸느냐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선을 애초에 에타로 2021년에 해놓은 노선을 새롭게 변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경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주민 수용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주민 수용성이 뭡니까? 양평 국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강화면에 IC를 설치해달라는 게 민주당 군수 때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주민 수용성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양평 국민들이 강화 IC를 원했다. 그게 요청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게 변경 논의의 어떤 변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경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타를 통해서 통과한 것이 옮겼을 때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효용성이 있죠. 효용성이란 뭡니까? 새로 고속도로를 놨을 때 경기도 북부 지역의 교통 분산 효과가 얼마나 있고 교통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평가도 있습니다. 환경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안을 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봐라. 이게 작년 2022년 1월 달에 그 변경 노선을 대안을 마련하라고 용역업체 발주를 했고 3월 달에 그 용역업체 선정이 됐고 5월 달에 착수보고를 했고 7월 달에 양평구가 협의를 하고 금년에 와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관계기관하고 다 협의를 해서 공지를 한 겁니다. 이런 안이 지금 노선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하려는 차에 네. 이게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입장은 그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럼 것처럼 한 가지만 더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들었으니까 그 아까 나왔던 장철민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 국토부가 온라인에 모든 걸 다 공개하니까 그 다음 날 그 다섯 개 법 위반이라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는 국토부 차관을 했던 맹성기 의원도 있습니다. 그 맹성기 의원 국토부 차관했던 분까지 포함한 국토위원들이 나와서 질문한 것을 보세요. 5가지 질문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론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왜 취소했으면 법을 위반한 거다. 취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법을 위반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에타보다 15% 본래 비용보다 15% 이상 사업비가 늘어나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갖고 해요. 그것도 정말 제가 국토부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토부 차관이 있는 분이면 국토부 주무관만 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총사업비 관리 규정 그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용이 15% 이상 증가하는 건 뭐냐면 예타 당시의 물가와 지가로 환산해서 비용했을 때 15%가 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그건 뭐냐면 2021년 물가와 지가를 가지고 계산한 비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갑자기 저 에타 때랑 비교했을 때 15% 넘는다고 계속 거짓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식입니다. 저도 읽어보면 제가 이 논쟁을 가지고 저도 정치권에 와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도 자괴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 봐도 멀쩡하게 납득이 되는 걸 귀를 닫고 입을 막고 눈을 막고 있는지. 아니 그럼 정말 교수님, 민주당 보면 교수님 그럼 답답해요. 제가 짧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질문하세요. 제가 2시간 토론해도 돼요. 다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 교통량이 현격하게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안이라고 지금 나온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그렇게 중요한 경제성 분석도 빠진 것, 대안에 하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교통량이 현격하게 증가해서 원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용역업체가. 그런데 지금 이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다시피 양평의 IC가 반영이 안 된 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과 양평의 IC를 놓는 안을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교통량이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된다. 교통량 해결이 된다. 아니 어떻게 전제가 되지도 않은 IC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량 해결에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은 이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용역업체가 원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그 착수 보고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것이 의혹이라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냐라고 하시지만 지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그쪽은 그쪽에서 지금 유리하게 생각되는 부분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지금 질문하시고 다 답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원희룡 장관도 다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듣고도 귀를 막고 눈을 감으니까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역업체가 경제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건 용역업체를 불러서 따져야죠. 너 왜 26억, 그 26억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용역 프로젝트인데 너 왜 경제성을 따지지 않았냐고 따져야죠. 안 부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까 왜? 설명했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제성은
그 이후에도 따질 수 있는 기간이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타가 2년 걸리잖아요. 그죠? 예비타당성이 2년 걸립니다. 그래서 2021년에 통과를 했는데 예비타당성 끝나면 본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이 본타당성 조사 기간이에요. 본타당성 조사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본타당성 조사의 선행 단계가 용역업체 발주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용역업체는 최종 보고서를 냈어요. 그게 1년짜리니까. 그리고 그 용역 보고서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기타 LH 자문도 들어보고 전문가 자문 들어보고 그다음 아까 네. 말씀드린 관계기관 지자체들 의견 들어보고 하면서 지금 공론화 작업을 공청회를 통해서 하려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법규와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거기 갑자기 이게 더 좋은 건데 이게 더 좋은 건데 그러면 그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고속도로 처가 게이트를 한 건 미안하다는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안의 그 적정성과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처음에 고속도로 처가 게이트라는 이야기 했던 것은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 네, 어쨌든 그리고 대안 마련을 할 수 네, 있다고 예. 생각해요. 자,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구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봐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절대 짧게만 국정조사 짧게 요구 못합니다. 붙이면. 짧게 좀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직 김근식 교수님, 저도 잘 아시겠으면 국토위 4년을 한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 봐도 석연찮은 부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귀닫는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야당이 질문에 대해서 야당이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야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뇨.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식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용역업체를 그러면 왜 안 불렀냐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어제는 위증을 해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간담회였어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국토부의 입김에 따라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하면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그러한 정식으로 증인 절차를 거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못 들어줍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앞날이 좀 수월해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